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국무부 예산을 절반으로 싹 잘랐어요. 싹 잘라버렸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국무부의 예산. 국무부 예산은 어디에 쓰이죠? 국무부 보통? 예산이 이제 해외에 많이 쓰입니다. 아, 해외에 이제 쓰이는 것들이니까 이제 보통 이제 국제 기구라든가 평화 유지라든가 교육 문화라든가 뭐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글로벌 보건이라든가 이런 데 쓰이는 예산들인데요. 2020년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50% 정확하게 50% 정도 삭감을 했고요. 해당 계획에 이제 백악관 압박에 따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우리나라에는 많이 안 됐는데 어쨌든 미국이 어쨌든 정치 방향이 정확하게 이제 어떤 식으로 가겠다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부 메모에 따르면 국제기구 지원이라든가 평화유지 예산이라든가 교육 문화 프로그램 대부분을 삭감해서 50%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제 예산이 50%는 뭐 그래 절반 정도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30%에서 한 50% 정도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나머지 인건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이제 많은 퍼포먼스를 하는데 일단 거의 못 한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뭐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거의 다 삭감이 됐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삭감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엔이나 나토에 쓰이는 예감이 이게 실제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제기구의 유엔 나토 예산이 거의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평화유지 활동 예산이 전면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삭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야 50%가 삭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나머지 예산이 거의 삭감이 돼야 50% 삭감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문화 교육 중에 풀브라이트라고 장학금 제도 같은 게 있어요. 프로그램 같은 거 이게 이제 해외 장학생들이 이제 많이 오거나 이렇게 교류하는 장학금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초반에 보시면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시거나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럴 때 이제 어려울 때 많은 장학생들이 이제 해외로 가거나 미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런 교류 프로그램이 다 없어지고요. 인도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냥 지원해 주던 건데 이게 절반 이상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프로그램들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장학금 제도 이런 거 있잖아요. 국제 기구라든가 요런 지원해 주는 요런 데는 아무 한 푼도 쓸 수 없고요. 인도적 지원금 예산 어쩔 수 없이 막 하는 요런 예비비 같은 것들만 절반 이상을 삭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때 쓸 수 있는 예비비면 절반 이상 남겨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보건은 대부분 중단되고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만 유지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삭감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보건 중에 유지되는 프로그램 예외된 거가 좀 살펴볼게요. HIV, 에이즈죠. 에이즈에 29억 달러 정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결핵 말라리아 보험에 6억 8,7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보건안보에 2억 달러 정도 남아 있고 요 정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이제 글로벌 펀드라고 매칭이 4대1 정도인데 8억 달러 남아 있으니까 8억을 하면 이제 2억 달러 정도로 매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 이제 그 외에 이제 모든 백신 정도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조정 대상이 좀 있습니다. USAID 폐지했습니다. 요거. 그다음에 고용 및 임금 동결입니다. 2020년 수준으로 임금이 일단 동결됐으니까 요거 동결됐습니다. 동결. 그리고 기존 잔여 예산 200억 달러 국고 환수했습니다. 올해 못 쓴 거 다 국고로 환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약 퇴치 프로그램 1년간 동결했습니다. 예. 1년간 동결하기로 했고 어쨌거나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일단 미국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우선 기회 기금이 신설됐습니다. 그쪽으로 돈이 가나? 네, 그래서 신설해서 20억 달러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절약한 거 다 20억 달러를 미국 행정부에 이제 임의 배산해서 요거 이제 해서 미국 우선 기회 기금이라고 어메리칸 퍼스트 오퍼튜니티 펀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제 수장으로 가고 싶군요. 네, 어쨌든 뭐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이렇게 가게 되고요. 민주당은 미국 러시아 이제를 공백을 사실 이렇게 되면 내줄 공백이 상당히 크죠. 중국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외교전이라는 게 상당히 큽니다. 이게 사실 베풀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태국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나 태국 같은 데 혹시 가보셨어요? 네. 가보시면 도로를 누가 깔아준 줄 아세요? 아니요. 도로는 일본이 깔아줘요. 일본이 깔아준 다음에 차를 팔아요. 그렇게 해주는 그렇게 투자해. 네, 인프라를 먼저 네.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이제 중국이 그런 걸 요즘 많이 해요, 아프리카에. 예전에 근데 미국이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했었는데 이런 걸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외교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샤먼 상원원이나 이런 부분이 나토 예산 삭감이 이런 게 자유행위나 다름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쓰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거든요.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사실.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얕은 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임기 동안만 뭔가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백악관 이번 봄 중에 의회에 유사한 예산안을 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의회에서는 본격적인 예산 심의와 정항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사실은 이게 리저너블한 사람이라고 해서 뽑혔는데 사실은 일부 생명 구호 프로그램 유지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중단 상태인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아메리칸 퍼스트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런 것들이 대폭 축소되고 해외 영향력도 최소화하려는 기조가 이제 강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어렵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울하네요. 네. 자, 론리 오펜더라는 단어가 요즘에 좀 유행이 미국에서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독 범죄자. 미국 사회에서 이제 단독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제 왜냐면 이게 예전에 따지면 여러 명이 여러 몰려다니면서 뭐 범죄를 저지르는데 요새 이제 보면 외로운 분노가 폭력으로 전환될 때 론리 오텐더라는 게 이제 했는데 팬데믹 이후에 고립감과 소외감이나 무기력이 증가하면서 지역 공동체가 붕괴되고 가족 관계라든가 뭐 종교 및 사회단체 영향이 저하되면서 개인의 전체성과 소속감이 약화되면서 이런 게 증가되고요. 이러한 정서 공백이 음모라든가 증오라든가 극단주의 어쨌든 콘텐츠가 많이 이제 생겨나죠. 유튜브라든가 어쨌든 이런 걸 보면서 많이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밖으로 분노가 표출되면서 개인이 이런 걸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올 초에 제가 한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버 트럭이 그 폭파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죠? 예.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뉴올리언즈의 또 폭파했던 이런 개인이 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론리 오펜더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인데 최근에 이 론리 오펜더가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머스크와 이제 테슬라 테러 그때 이제 보여주셨어요. 목표로 하는 걸 화제 난 부분. 그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 하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디지털 생태계와 알고리즘 기반의 자기 급진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심각하고요. 병원 가셔야 됩니다. 테러리스트가 아니고 사실 이게 이제 알고리즘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걸 그렇게 많이 만들면 사실 우리나라도 이게 곧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유튜브나 레딧 미국의 이제 커뮤니티 중에 레딧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급진적인 약간 그런 커뮤니티인데 텔레그램 검열이 또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검열의 약간 플랫폼이 이제 과격한 어떤 콘텐츠 노출이 기반이 심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노출이 되다 보니까 본인도 중독이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요. 사용자가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 보게 됩니다. 알고리즘이 사실 그런 게 좀 문제입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 계속 그런 게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계속 보게 되거든요. 선호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뭐 이제 어쨌든 과격한 걸 계속 보는 분들은 계속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게 이게 정말 문제인데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알고리즘이 계속 그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도 한때 그 약간 무서운 이야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게 네. 계속 뜨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진짜 일상생활 할 때도 막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렇게 지배를 받았어요. 그 생각이 사고가.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끊었어요. 네. 무서운 이야기. 예, 그 막 범죄 이야기 이런 거 한때 막 재밌잖아요. 유행이었잖아요. 재밌어서 계속 네. 봤는데 네. 자꾸 막 아니 그리고 이제 자기만 근데 보통 이제 평범한 사람들 절대 다수로 보면 약간 그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지금 이런 케이스가 극빈적 생각을 하는 것들이 근데 이제 알고리즘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본인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왜냐하면 이게 어울리지 못하거나 이게 혼자만 보는데 그 사이버상에서는 자기의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뭐 전체의 5%밖에 안 되더라도 5%가 상당히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이버상에서 지극히 정상이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 몇 개가 뭐 몇십 개가 붙으면 그게 또 힘을 얻는 약간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을 생각하는 게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고요. 점 더 타인을 증오하거나 현실을 파괴하는 쪽으로 행동이 극단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게 좀 있고 과거의 어떤 테러리즘과 다르게 예측이 어렵고 탐지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혼자 움직이기 그렇죠.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챗GPT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 양극화의 어떤 상징적 타겟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머스크가 이래서 약간 좀 머스크나 테슬라가 계속 공격을 받게 되고 이제 어쨌든 정치 분열의 정책의 차이가 아니라
정체성의 어쨌든 문제로 바뀌고 있고 약간 이런 게 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어쨌든 기존 테러 조직이나 극단주의 같은 네트워크 해체와 분산화가 좀 이루어지는 약간 이런 게 있으면서 조직이 해체되면서 개인이 스스로 조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과거에는 막 알카에다라든가 ISIS라든가 뭐 구구 백인 우월주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FBI라든가 CIA 추적에서 상당수 해체가 되다 보니까 그 결과 명확한 지휘 체계도 없이 셀프 테러리스트가 이제 되고 있는 약간 이런 거고 미션을 스스로 설정하고 이제 실행하는 약간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단속이 어려워지고 사전 탐지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단속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거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정치적 정당성과 영웅주의가 왜곡된 내면화가 좀 됩니다. 이게 약간 이제 어쨌든 알고리즘의 그런 거고요. 이게 사실은 이런 분이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실패자고 약간 왜곡된 약간 사상을 갖고 있는 분인데 스스로 이제 자위를 한다고 할까요? 약간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나는 실패자가 아니고 이 타락한 시스템을 깬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부 요런 로니 오펜더의 특징이 사회에 무시당했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고 폭력 행위를 하면서 사회에 메시지를 주는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약간 이런 정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이럴 가능성도 좀 있으면 존재감과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게 좀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분이 좀 계십니다. 잘 보시면 가끔. 그러면서 테슬라 같은 정의 큰 기업을 테슬라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파괴하면서 불평등한 자본 권력을 상징하는 복수로 이제 막 하는 약간. 근데 폭력은 나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면서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세상을 자기를 각인시키는 퍼포먼스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더 조용하고 더 은밀하면서 더 상징적인 존재로 움직이면서 약간 위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미국에 계속 하고 있고 이게 시스템의 약간 경고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이제 이게 좀 우리 조직이나 우리 어쨌든 이 사회 시스템에서 뭔가 좀 들고 이제 폭력이 이제 그 가장 논리적인 언어로 약간 느껴지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좀 방어 체계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라고 있습니다. LA 안에 이제 구 같은 약간 산불이 많이 나면서 재정 위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그랬습니까? 산불이 났고 정책이 지원 이제 중이다. 이게 이제 어쨌든 그 지금 트럼프 정부가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와 노선이 맞지 않으면 연방 지원금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뿐만 아니라 뭐 어쨌든 대학부터 시작해서 뭐 많습니다. 뭐 어쨌든 그 지방 단체라든가 그 이 지역도 이렇게 끊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방 지원이 중단됐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어떤 성 약간 그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보상 문제가 또 걸려 있습니다. 이걸 또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우리나라랑 다르게 진짜 지역이 어쨌든 여기가 산불이 자주 나서 화재 보험을 안 해준대요. 그래서 그냥 나라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네. 정말 그냥 네.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옛날에 오렌지 카운티가 제가 대학 다닐 때도 파산 위기 한 번 있었어요. 오렌지 카운티가 그때도 제가 기억이 아직도 나는 게 뱅커러티라는 단어가 타임즈에 났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가 진짜 파산의 위험이 좀 있습니다. 20년 전에 한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산 선고를 했었나 뭐 그랬을 거야 아마. 홈리스가 많아지겠네요. 예, 여기가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랑 다르게 미국이 자치가 정말 좋게 말하면 잘 돼 있고요. 정말 자치를 정말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그냥 운영이 돼야 되는 이런 것인데 까딱 잘못 운영을 하면 정말 이게 뱅크러티합니다. 그러면 정말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정말 그 안에 있는 자치가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어쨌든 그 카운티가 만약에 우리나라 따르면 어떤 구나 도 같은 약간 이런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어쨌든 만약에 어떻게 무너지잖아요. 그럼 모두가 망합니다. 뭐 소방서뿐만 아니라 뭐 지역의 경찰서라든가 이 지역 경찰서도 그 세금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그걸 만드는 거거든요. 경찰서도 그런 겁니다. 약간 다릅니다. 우리나라 시스템이. 우리는 약간 중앙의 전체적인 거 보안이나 이런 걸 다 하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이 연방제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근데 여기는 다 지방자치로 다 합니다. 약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약간 어쨌든 약간 이게 재정 압박을 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약간 연방 지방 갈등 간의 새로운 양상과 함께 미국의 연방주의의 균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새로운 시그널이 될 것 같고요. 연방주의의 탈중앙화 전략일 것 같아요. 책임은 지방, 권한은 중앙이다. 독특한 것 같은 약간 이런 거고 연방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보건이라든가 교육이나 복지가 각 주와 카운티에 스스로 살아남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실제 권한은 또 중앙이 다 갖고 있으면서 이민이라든가 무역이나 보건 규제 같은 건 또 중앙이 다 갖고 있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에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민 권한이라든가 무역이라든가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런 권한 하나도 안 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권한들은 다 자기가 가지면서 실질적인 어떤 예산은 하나도 안 주는 약간 이런 식의 이중화된 권한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의도적으로 재정 압박을 주면서 지방을 정치 구조종 약간 지금 도지부 같이 지역을 약간 구조조정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서 이민자들 내보내라 막 이렇게 약간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가 약간 이런 데 관대하거든요. 민주당 쪽이 강해서.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자기네들이 공화당화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트럼프 행정이 약간 일종의 공공민영화의 전초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기후 재난과 소송 리스크가 결합된 지방 정부의 파산화 모델이 현실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산불 피해액으로 20억 달러의 그런 어떤 세수 피해가 있었고요. 7천 건의 성폭력 보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51년까지 수조 원이 지급돼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연방보건이 예산이 삭감이 돼서 질병 감시라든가 방역이 핵심 기능이 차단이 돼서 여러 가지로 이제 총체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트럼프 정치당이 파산을 유도하면서 재편을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중요한 게 향후 5년간 미국의 어떤 대도시에 재현될 수 있는 구조적 위기의 어쨌든 예고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후 위기가 있고 과거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증가하고 연방의 지원이 축소되면서 부동산 세수 기반이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2기의 행정 기조에 따라서 지방 모델이 약간 전부 다 보수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균열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향후에 어떤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보시죠. 아이고 안타깝네. 요거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 맞아요. 이거 네.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치적 이념 무기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좀 가져왔어요. 짧게 한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환경 노선의 재확인인지 이제 친환경 의도적 반전인지가 상당히 중요하면서 이게 실현 가능성이 낮아요. 이거를 트럼프가 이제 뒤에 여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영상을 제가 한번 다시 다음에 한번 가져올 텐데 뒤에 광부들을 데리고 인터뷰를 길게 하더라고요. 퍼포먼스를 한번 했는데 사실은 이게 실현 가능성이 나는 게 시장 구조와 기술 흐름이 역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연가스와 이제 재생에너지 이미 석탄보다 싸고 효율적인데 이게 비싸요. 캐는데. 비효율적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석탄 발전소 이미 수명을 다했고 개보수 비용이 과도합니다. 재보수 비용이. 예.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퍼포먼스가 그림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위험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수가 이게 가스가 너무 많이 나와. 사실은 지금 히토류가 원래는 이제 미국이 1순위였거든요. 근데 이걸 다 내보낸 이유가 이걸 이제 재생하는 비용이 너무 이게 맞아요.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서 다 환경 문제가 내보낸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내보냈기 때문에 그런데 석탄도 그런 게 많습니다. 근데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이게 석탄을 때문에 약간 연기가 나오면서 약간 강한 대통령,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약간 석탄하면 약간 이게 약간 약간 역동적 러스트벨트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부활 시도가 정치적 이념의 북이고 약간 실질적 산업 회복의 전략이라기보다는 보수의 이니셔티브 복귀 선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이거 될 가능성 없습니다. 네. 기후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바이든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책의 일관성이 약화되면서 불확실성의 어떤 균형이 확대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될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들고 왔습니다. 퍼포먼스죠, 뭐. 네. 자, 엔비디아 요 얘기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요 얘기는 엔비디아가 이제 그 H20을 이제 중국에 보내면서 이걸 약속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 부분인데 요거는 제가 볼 때 AI 제국을 이제 텍사스에 만들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서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신호가 좀 있는데 AI 팹 시대를 이제 만들 것 같아요. AI에 특화된 제조 라인을 본격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TSMC나 삼성전자, 범용 파운드리를 GPU를 생산했다면 향후에는 AI의 어떤 연산화 특화된 칩셋을 전용하는 제조 인프라가 이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이제 미국에 구축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팹을 테슬라의 팹, 아마존 팹 같은 브랜드를 AI 반도체를 이제 텍사스에 만들어서 이거를 자신의 어떤 힘을 과시하는 거를 이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고요.
AI 서버와 이제 제조 수직 통합 모델을 확산하겠다는 생각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물리적인 어떤 생산 진입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는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 구글,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기업들을 지금까지 치과 서버를 외주로 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가지고 와서 수직 계열화해서 이제 미국에 하겠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를 가진 자가 룰을 만든다라는 생각을 좀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AI 어쨌든 맨하탄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과시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LLM이라고 하죠. 이제 대형 언어 모델 훈련을 GPU 성능뿐만 아니라 전력, 냉각, 요 네트워크 인프라 절대적인데 요걸 하면 이제 고급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고일자리를 고임금의 어쨌든 테크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노동 시장을 좀 재편해 보고자 하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란 요 AI 일자리를 들어옴으로써 사실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AI 블루 칼라의 새로운 중산 테크노 일꾼을 일자리를 만들어갔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AI 공급망 블록화를 가속화하겠다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서 AI 칩 생산을 기술 분할을 심화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AI 탈글로벌 구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블록화를 만들어서 나머지 블록화에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AI 기업들이 연구소 경계를 넘어서 제조 현장으로 진입하는 순간에 이제 AI 산업의 이막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리쇼링을 하면서 고급화 전략으로 이제 자신들에게 고급 일자리를 좀 많이 갖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고급 인력이 없어요. 미국에.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건 제가 상징적인데 블루 오리진이 여성 전원을 최초로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63년에 소련의 발렌티나 텔레시코파 이거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사 배울 때 많이 하거든요. 최초로 이제 여성이 우주를 갔다. 우주를 갔다고 해서 혼자 단독 하는 이후에 62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했습니다. 상징적으로 했고요. 우주 산업의 패러다임에 전환이 된 게 아니고 전문가에 의해서 시민 15만 달러를 내고 이제 다 가신 거거든요. 이분들이 내고 가신 거예요. 실험적으로 하지 않고 민간입니다. 대단하다. 네, 못 15만 돌아오면 2억 원 정도를 내고 이제 가신 건데요. 시민 체험의 영역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나사나 러시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이번에 NS-32처럼 완전 자동 안에 10분 만에 이제 유명인사 탑승하는 모델이고 이제 소수 엘리트만에 간 거고 여성이 이제 우주 탐사의 서사를 대정의했다라는 부분. 약간 이게 15%밖에 안 된답니다. 여성이 이렇게 우주를 가는 뭐 왠지 그런지 모르겠으면서 어쨌든 62년 만에 구성된 역사적 의미를 했고 특히 이제 요렇게 하는 이렇게 뭐 유색인종을 탓하는 거 아닌데 나사 출신의 흑인 여성 엔지니어 아이샤 보호라는 분이 계시고요. 성폭력 생존자 인권 운동자 아만다 응앵이라는 분이 계신답니다. 이 분이 계시고 라틴계 여성 파일럿이자 언론인의 로렌 산체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단순한 상징성이 아니라 다양성과 포용성의 진정성의 메시지를 실현했다는 약간 트럼프와 어긋나는 약간 이런 정책인데요. 그런 게 있고 이는 젊은 여성의 세대에게 우주 과학 리더십의 진입을 유도하는 강력한 롤모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주 비행 입고로 문화 자산이나 새로운 해석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제 제가 가져왔으면서 우주 산업의 대중화라든가 젠더 균형의 진일보라든가 우주의 어떤 인류의 통찰 확대라든 약간 이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좀 가져왔으면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가져왔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베조스 머스크의 민간 2라운드인데 사실은 머스크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보시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또 재미난 이야기들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본부장님과 같이 한번 방송 나눠봤는데요. 저희 내일도 재미난 이야기들 또 도움되는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